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6일입니다. 저녁 5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정말 요새 유행하는 말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10일 기자회견 모두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주 힘을 줘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랍니다. 놀라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가장 적은 나라 중에 들어갑니다. 모든 통계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창피하게 만드는 게. 더구나 그 허위 정보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에 탈원전을 선언할 때 근거로 들었던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을 뒤로 하고 발전했다든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명이 죽었다든지 이건 보통 허위가 아니라 3을 5로 이야기했다든지가 아니라 제로를 1000으로 이야기했다든지 하는 유와 무의 차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한국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1,300명 죽지 않았어요. 그 발언을 할 때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그 뒤에 그 노심 멜트다운 처리를 하던 기술자가 그 안에서 방사능이 비폭돼 가지고 죽은 단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덮어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분은 자랑스러운 조국을 아주 먹칠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한국이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이 제일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힘을 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UN 인간개발 보고서라고 있는데요. 2018년판 세계 154개국의 소득 불평등, 소득 양극화 자료를 박동훈 교수가 당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당국대 교수가 소개를 했는데 참 근사한 통계입니다. 왜냐? 한국 경제가 이렇게 균형 발전을 했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감동적인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지니 개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개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 낮을수록 평등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154개국 중에서 평등한 순으로 28등입니다. 최우등이죠. 28등입니다. 28등. 평등한 순서로 28등입니다. 중국은 지니 개수가 0.42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0.41, 우리보다 불평등입니다. 영국 0.33, 우리보다 불평등. 우리는 0.316. 일본도 우리보다 불평등합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후발 국가가 양적 성장만 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평등 쪽으로 갔다 이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최저임금 올리고 주 50시간을 강제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죠. 시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장은 다른 명령을 따릅니다. 시장은 시장 원리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발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막아뜨리고 있는 거죠. 시장의 반격입니다. 시장의 반격.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 즉 허위 정보에 기초한 복지 위주, 무상복지라고 하지만은 국민 세금 퍼주기 복지를 하다가 보니까 시장이 반발하면서 경제가 어렵게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꼭 반대되는 사람이 한 분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황교안 총리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장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 기자 질문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의 우월성을 정말 쉽게 이야기한 걸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보다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느 점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역사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는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누구도 쌍방이 손해를 보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를 통해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재창출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있고 그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이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장 경제가 잘못되어 있으니 보완을 해야 하나 시장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도 상당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장 경제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자원이 배분되는데 거래를 통해서 배분이 된다 이거죠. 시장에서는 사고 팝니다. 사고 팔 때 합의를 해서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우격다짐으로 뭐 비싸게 판다든지 이거 먹히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합의를 해서 파니까 손해보는 게 없는 거죠. 배급 경제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데는 공급을 안 하고 필요도 하지 않는 데는 막 공급을 하고 해가지고 자원 배분이 흥건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결단나는 거죠. 그러나 시장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원 배분을 자연스럽게 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인도합니다. 자연스럽게. 가격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아무도 여기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합의에 의한 거래입니다. 합의에. 이게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한 원리죠. 위대한 원리. 이걸 찾아낸 사람이 영국의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 아니었습니까? 아담 스미스. 그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분은 20대 후반에 감옥에 있을 때 이미 나라는 자유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 모든 국가의 기본은 자유여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그 다음에 프린스톤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프린스톤에 가서 바로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무역의 위대성을 알고 그것을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죠. 미국에 의해서 영향받는 중립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유럽에서 전쟁은 하더라도 무역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 아주 훌륭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시장, 자유무역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이런 철학적 각성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위에 이 나라를 세워서 지난 70년 동안 발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황교안 총리의 이 말, 시장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참 허황된 자신감과 황교안 총리의 아주 편안한 이야기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두 분이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했으면 참 좋은 교훈을 국민들한테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명언을 참 많이 남겼는데 이분은 이기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혹은 빵가게 아저씨의 선의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 욕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류애에 호소하지 말고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해야 하며 우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시장경제에서 마음껏 발휘하도록 해줘야 결국 우리가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20세기의 자유주의 경제사상가로서 일찍 나치즘과 공산주의는 똑같은 전체주의다 라고 간파한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가 이런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는 자유의 가장 중요한 보정이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사유재산 제도가 있어야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제1조가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럼 자유가 없어집니다. 재산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보다는 좋은 원칙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불변의 규칙을 원하지 악덕 변호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가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계층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거 뼈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산하는 것만큼 소비를 해야 될 텐데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어쨌든 황교안 국무총리의 명언, 문재인 대통령의 헌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감사합니다.